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된 지 68년을 맞았습니다. 정전협정일을 맞아 워싱턴 등 미국 곳곳에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전 참전기념비 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헌화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주한미군 전우회, 한국전쟁 유업재단 인사들과 한국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젊은 한인들이 주축이 돼 만든 민간단체 리멤버 727은 화상으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매년 7월 27일 한국전에서 전사한 병사 등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올해로 14회째를 맞습니다. 최근 미국 복지후생성 공보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된 해나 김 씨와 함께 2008년부터 이 행사를 주관해온 유나 김 씨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를 기리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희망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purpose of this event, hosted annually by Remember 727, is to remember the forgotten war, to honor veterans, and to hope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world. So freedom is not freedom. I hope everyone in this generation, younger generation, remember the sacrifice that Korean war veterans made for us. 그동안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리플렉팅 풀에서 열렸던 이 행사는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부터는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앤디 김, 영 킴, 메릴린 스트릭랜드, 미셸 스틸 등 한국계 연방하원 의원과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아내 유미 호건 여사 등이 영상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정전협정 6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는 미국 곳곳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제향군인 추모박물관이, 텍사스주 루이스시티에서는 현지 제향군인회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기념 행사를 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살바토레 스칼라토 뉴욕주 한국전 참전용사협의회 회장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등이 참석하는 화상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마다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언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포고문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을 맞아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평범한 미국인들의 평범하지 않은 용기와 희생을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7월 27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의 포고문을 통해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올해 기념일을 계기로 오늘날 한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며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오랜 희생의 역사를 공유한 동맹으로 180만 명의 미국인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부름을 받아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한국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53년 휴전협정을 통해 평화적 합의를 위한 협상의 기회를 얻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한반도는 분단 상태로 남아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번영하고 활기찬 나라로 성장했고 미한 관계도 수십 년간 평화를 통해 번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군 배치태세 변화도 감지되는데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국방안보 전략 보고서의 대략적인 판단이 정확했다고 평가하면서 쿼드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국방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1순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본격 거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재검토 등 군사 부문뿐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로 대중 압박을 확대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를 발족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접근법에서는 동맹의 무임승차를 주장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릅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월 인준 청문회에서 전임 행정부가 비용 부담 분담 문제에만 중점을 뒀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의 종합적인 부담 분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국방부가 새로 강조하고 있는 통합된 억제력이 국방, 경제, 외교 분야를 망라한 연결성과 통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Secretary is trying to draw strong recognition to what we say in other places and other ways around the connectivity that we have to bring to military, you could call it DIME, military, economic, diplomatic, and other approaches that we need to take. We have to have an integrated approach in that sense to national security. 지난 3월에 열린 쿼드 4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직접 명시하는 대신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둔 협력을 강조했고, 안보뿐 아니라 기술, 사이버, 인도적 지원, 백신 등 전방위 분야로 협력 의제를 확대했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 추진 사안은 동맹과의 연결망 구축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일본과 한국 방문 당시 동맹 관계를 전력 승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향후 영내 미군의 주요 훈련장을 동맹군에게 개방하겠다고 예고했고,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일본과 호주군을 명시했습니다. 중국과의 거대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됩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올해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등 최우선 정부의 자원과 병력을 집중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미국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완료 예정인 세계 미군 배치 태세 검토에도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셈법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한 억제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무력 침공에 대비한 영내 동맹들과의 합동 군사훈련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분명한 점은 중국이 제1에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필리핀, 호주와 긴밀히 공조해 미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역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중국 당국이 탈북민 등 적어도 1,170명의 북한 주민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강제 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구금된 탈북민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가 나오는데, 또 다른 단체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전 세계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 내 소식통들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결과 중국 정부가 현재 탈북민 등 최소한 북한 주민 1,170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행위로 기소돼 지린성 창춘의 수감시설에 복역 중인 북한 남성 410명을 포함해 투먼의 탈북민 325명, 창바이 47명, 린장 104명, 단둥 189명, 선양에 64명 등이 수감되어 있다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지난주 50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고문과 감금, 성폭력, 강제 노역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국 내 탈북민 가족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난민 권리가 있는 탈북민들을 북송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에게 망명을 제공하거나 한국 등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구금시설 내 북한 주민들의 규모 등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VOA에 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북한 주민을 제외하고 탈북민 500~600명이 수감되었다는 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구금된 탈북민 수를 250명 안팎으로 추정했습니다. 과거같이 탈북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탈북자가 거의 전멸 상태예요. 그러면 이 500명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잡힌 사람들일 텐데 일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돌아가는 추세는 가정이 있거나 오래전에 왔던 사람들은 풀어주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23일 VOA에 전직 미국 관리 23명과 북한 자유연합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just want to emphasiz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s their responsibility because these people, those, and not the people that are criminals obviously, but the people that are refugees, that most of whom are trying to get to South Korea, are in grave danger, and Moon needs to help them. And it's his moral, as I mentioned before, it's his moral obligation, but it's also hi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숄트 의장은 탈북민 보호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9월 탈북 난민 구출의 날에 여는 전 세계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 항의 시위를 올해는 장소를 바꾸어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숄트 의장은 그러면서 오는 29일 개최하는 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한국전쟁 전후 한국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북한에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한국의 전환기 정의워킹그룹과 북한 인권시민연합은 26일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전후 한국인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북한에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기 정의워킹그룹은 특히 단일 어선 납북 규모로는 최대인 1975년 천왕호 납북 사건과 1969년 칼기 납북 사건, 1970년 해군 1~2호정 납북 사건 등으로 인한 납북자 송환도 촉구했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가 확인한 한국 국적의 납북 억류자는 516명이며 여기에는 2010년 이후 납북된 최소 7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은 최소 3,835명이고 이들 중 최소 516명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거나 연락도 못한 채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중국군 유해 송환에 합의하고 오는 9월 2일 중국의 유해 등을 인도하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칭타오에서 제8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6.25 한국전쟁 때 사망한 중국군 유해 송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9월 1일 공동으로 중국군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9월 2일에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에 인도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8차 중국군 유해 송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